안녕하세요. 가자연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은석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고관절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관절의 위치는 골반과 허벅지 사이, 우리가 보통 이제 가랑이, 사타구니라고 부르는 부분을 칭하고요.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허벅지랑 이제 골반이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허벅지뼈랑 골반뼈가 만나게 됩니다. 고관절에서 대퇴골이라고 부르는 이제 허벅지 뼈는 이렇게 주먹 모양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골반은 이제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는 부분은 이거에 맞게 동글동글한 부분에 맞게 이렇게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원이 만나는, 구와 구가 만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큰 관절에 속하고 운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빠지거나 하는 일은 어깨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일이지만, 어쨌든 체중을 이제 지탱하는 큰 힘을 받는 부위라서 어떤 골절이 생겼을 때 문제가 커지는 부위이기도 하고, 걷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제 중심이 되는 부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처음에 이제 병원에 오실 때 걸을 때 사타구니가 아파요, 디딜 때마다 아파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고, 그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고,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결국 아픈 것, 그리고 어떤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 두 개를 들 수 있겠는데, 생활의 큰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골괴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고관절 학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뼈가 죽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엔 그게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괴사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혈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 혈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혈성이라는 말은 빼고 골괴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부분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100명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 70% 정도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한 30%의 경우에는 원인을 안다는 건데요. 가장 이제 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무혈성 괴사가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해녀, 잠수부, 스쿠버 다이버, 이렇게 이제 압력차가 생기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잘 생긴다고도 하고, 고셔병이라고 이제 희귀 질환 중에 하나,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기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어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을 이제 고용량으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작용으로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더 흔한 경우 중에 하나는 술, 알코올,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헤비드링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소수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요즘 줄어들고 있는 건 외상으로 인해서 대퇴골 부분에 골절이 있고 나서 나중에 속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면, 사실 영상에서만 잠깐 보이는 그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그거는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고, 보통은 어떤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 병원에 내원하면서 처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걸을 때, 체중이 가해질 때 사타구니 부분이 아프다,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뒤쪽,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젊은 환자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뭐 운동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걸을 때 아파서, 디딜 때 아파서 왔을 때, 이 질병이 좀 진행한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뼈의 모양이 변하면서 일찍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치료, 뭐 주사를 하든 뭐 충격파 치료, 뭐 약물 치료 이런 걸 해봐도 계속 아파서 MRI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진단되는 경우, 이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뼈 전체 구조에는 모양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단된 이후에 다시 뒤돌아봤을 때 여기가 조금 이상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봐도 계속 통증이 있을 때 MRI를 찍어봤더니 초기에도 발견이 잘 되기 때문에 MRI 검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MRI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서 MRI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초기에는 MRI가 훨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내는 거는 MRI 검사를 했을 때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되면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가 진행이 됐었죠. 뭐 혈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뭐 혈전 관련된 아스피린 같은 약을 투여해 보기도 하고, 지방이 어쨌든 몸에 많이 생겨서 지방 때문에 혈관을 막고 혈관을 손상시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고지혈증에 쓰는 약들을 써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이제 영구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것이 질병의 진행을 아주 대단히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 마지막에 통증 조절이 안 되고 관절의 구조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을 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해볼 수 있는 건 결국 주사라든지 뭐 약물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 통증을 조절해서 최대한 이제 자기 관절을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요즘에 이제 치료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전에는 이제 최대한 자기 관절을 더 쓰기 위해서 뼈의 절골술을 통해서 뭐 아직 영향을 좀 덜 받은 부분이 체중 부하를 할 수 있게 뭐 돌려주고 뼈를 다듬어주고 또는 이제 구멍을 내서 뭐 감압을 해서 도움이 되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버는 거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너무 젊어서 인공관절 수술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해보지만, 사실 이제 40대 이상, 특히 뭐 50대, 60대 그 이상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활의 질의 측면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좀 일찍 시작을 해보는 편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진단이 됐을 때 반대쪽도 같이 이제 질병이 생기느냐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연구마다 워낙 조금 숫자가 다르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대편도 이제 무혈성괴사가 이렇게 찾아올 확률이 5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 반 정도는 이제 양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오른쪽도 문제가 생기는지를 항상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률이 50%면 사실 뭐 반반이기 때문에 뭐 낮다면 낮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양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쪽 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반대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반대편도 이제 아픈지 불편한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 관절염이랑 증상이 어떻게 좀 다르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상 증상만으로 이거를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이를 생각했을 때 고관절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든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대 환자분이 고관절 관절염이 생기기는 뭐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증상 자체는 사타구니 통증,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 감소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통상적으로 걷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뭐 양반 다리가 안 된다든지 쪼그려 앉기 그거를 할 때, 즉 일상적인 이제 운동 범위보다 좀 더 크게 다리를 움직여야 할 때 관절 운동 범위가 이제 관절이 파괴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경우도 사실은 조금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통증 양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영상 검사 통해서 감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관절 통증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많은 경우 뭐 뒤쪽을 짚기도 하고 앞쪽을 짚기도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이제 고관절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약간 불편한 게 있으시면 젊은 환자분이라고 해도 너무 그냥 두고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일찍 검사를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이 많으니까 병원에 오시는 걸 망설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단되는 사람이 한 14,000명, 한 2만 명에서 1만 명 사이 정도라고 이제 보통 통계로 나와 있는데, 드물다면 드물고요, 흔하다면 또 흔한 질환입니다. 인구의 한 0.5% 정도가 이제 매일 진단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의하시면 앞으로 치료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자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